네, 뉴스를 전하는 총각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총각이 아닐까.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보다 인기가 더 많다라는 네. 예,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네.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가 나오니까요. 주변에 어르신이 이제 네. 우연히 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그 ECN 피플 좋더라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ECN 피플이 아니라 이슈엔 피플입니다. 아, 네. 네, 이우영 아나운서는 이 씨고 네, 저는 맞습니다. 김 씨라. 네. 자, 가볍게 이 정도로만 워밍업을 하고 뉴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더블링 얘기 나왔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7만 6천 명을 넘어섰고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나 봅니다. 방역 당국이 신규 확진자 30만 명 늘어날 것에 대비한 대책도 내놨네요. 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국은 확진자가 일주 전보다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고 네. 면역 회피에 능한 BA.5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 52%로 사실상 우세종화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코로나19가 유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판단했습니다. 네. 다만 병상 가동률의 경우에는 25.5%로 여유가 있는 데다 PCR 검사 하루 85만 건까지 소화할 수 있고 먹는 치료제 역시 77만여 명분으로 2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제부터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로 확대된 4차 접종의 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각각 50.6%, 53.8%에 이른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함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유행이 뻔히 보이는데 병상 수를 줄여서 큰일이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신 뉴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검사 치료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네,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치료를 모두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여 개에서 이달 중으로 만여 개로 확대한다고 하고요. 네. 또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입소자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먹는 치료제도 하반기 34만 명분과 내년 상반기 60만 명분을 더해서 총 94만 명분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른바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라고 하죠. 병원에서 의료진이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고 처방도 해주는 그런 병원이 이제 원스톱인데 그게 지금 6,500개인데 10,000개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자, 치료제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정부도 설명하고 있는데 임시 선별 검사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현재 수도권 지역에 55개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 15개를 이렇게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네. 자가 진단 키트도 많이들 쓰시는데 네. 이 경우 앱을 통해서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 키트 보유 현황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하고 9월까지 진단 키트 판매업 신고를 한시 면제해서 네. 모든 편의점에 진단 키트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키트 찾느라 좀 고생하는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좀 원활하게 공급됐으면 좋겠고요. 병상 확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 대응하는 병상 확보에도 나서는데요.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 약 4,000개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한편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됐던 요양병원 시설의 경우에는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비대면 면회만 허용한다고 하고요. 해당 시설의 모든 종사자 주 1회 PCR 검사 받아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유행이 오고요. 좀 BA.5 말고도 BA.2.75 해서 지금 다양한 변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 여러분들이 좀 잘 신경 쓰셔서 위생, 안전, 또 취약계층 보호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하청 노조 파업 49일째입니다. 네, 어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조선소 1독 앞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면서 네. 대우조선해양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네. 노사는 어제 오후 한때 협상에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1시부터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죠. 노사 간 의견이 좀 좁혀지긴 했다고 합니다. 네. 뒤에도 소개를 해드릴 테지만 임금 30% 인상을 놓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사측이 4.5% 인상, 노측이 5%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폭이 좁혀지고 있고요.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좀 걱정인 게 지금 좀 위험한 작업 현장이긴 한데 여기 올라가서 파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하청 노동자 6명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탱크탑 난간에 올라가서 파업 중인데요. 네. 이분들이 하청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외쳤고 또 독 바닥 한가운데는 가로 세로 높이 1m 철제 구조물 속에 스스로를 가둔 유최한 하청지회 부지회장도 팔다리만 밖으로 겨우 내놓은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예, 또 취약계층에 대한 대처는 달라야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너무 또 강성으로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는 것도 또 다시 한번 논의와 협의,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대통령의 말인데 뭐 무엇을 기다렸는지는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 투입 얘기도 나오면서 현장이 좀 긴장감이 돌았죠. 네, 어제 오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파업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네. 파업 철회를 설득하기 위한 방문인데 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 투입 시기는 워낙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서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원청 하청 문제도 있고 또 조선업이 상당히 불황이었습니다. 어려웠었거든요. 뭐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또 정부가 지분을 인수한 계기도 그렇게 된 건데 그때보다 지금 좀 활황이니까 30% 인상, 즉 과거에 봤던 만큼 다시 그때만큼 달라 이 요구를 노조 측에서는 접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죠. 네, 바로 그 가장 큰 쟁점이 임금 30% 인상인데요. 네. 노조 측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임금 회복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에 빠졌던 2015년 이후에 하청 노동자 임금이 30% 삭감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부터 다시 조선업 수주가 늘고 호황이 찾아온 만큼 임금 수준을 원상 회복해달라는 게 이제 노조 측 입장인데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위기 극복에 동참해온 만큼 처우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임금 반응입니다. 삭감을 감수하고 동의했으니 이제 좋아졌을 때는 다시 그때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 이 얘기인 거죠. 네, 반면 이제 사측은 30%라는 수치가 비현실적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노조 측 말대로 수주 상황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조선업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인데요. 네. 실제로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 7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4,7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양측이 좀 접점을 찾아서 서로 또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내야 할 텐데 그 공권력 투입 얘기가 나오면 또 보통 분위기가 좀 더 경직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이 도크 이제 배를 만드는 건조하는 배를 실제로 조립하는 그런 곳인데 이 경비작전 펼치기에도 좀 위험하고 현장에 사실 좀 위험한 물건들도 많잖아요. 좀 이게 공권력 투입되면 예전에도 참 좀 안 좋았던 또 사람이 인명이 피해를 받던 네.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공권력 추가 투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제경찰서 전담수사팀에 경남청 광역수사대 등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했고요. 네. 또 경남경찰청 요청에 따라 부산경찰청 소속 기동대 4개 중대를 오늘부터 현장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은 현재 유 부지회장이 신호 2통까지 지니고 있어서 공권력이 투입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예. 자, 뭐 공권력을 투입하기 이전에 타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다른 또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지원 얘기를 했나 봐요. 네, 희망버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민변 등 외부 단체들이 잇따라 파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하청 노조를 지지하는 미사를 열었고요. 네. 또 희망버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민변과 이런 6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723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희망버스가 이제 어제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23일 오후 3시 거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집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 때 이제 희망버스가 전국에서 출발해서 그곳에 모여들고 이런 방식이 있었죠.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대선 전날 이건 또 다른 뉴스네요. 네. 북한 군인 6명이 탄 선박이 북방 한계선 NLL이죠. 여기를 통과해서 내려왔는데
합동 신문을 안 하고 바로 북송했다. 이건 어떤 과정인가요? 네,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나온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20대 대선 하루 전날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내려온 북한 선박을 하루 만인 대선 당일에 돌려보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네. 해당 선박에는 군인 6명 등 7명이 타고 있었고 송환 과정에선 합동신문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이 탄 배를 경고 사격까지 해서 납포해놓고 사실상 그냥 돌려보낸 건 창군 이래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국방부 측에서는 2시간 전에 입장을 냈는데요. 그 합동 조사했다. 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규칙이나 여러 가지 교전 규칙 이런 거에 따라서 보낸 건가 이렇게 지금 더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이게 정부 관계자로부터 받은 보고라고 하죠. 네,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정부 관계자에게 받은 보고에 따랐습니다. 네. 군은 3월 8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NLL을 넘은 북한 선박 한 척을 납포했고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 정도 NLL을 침범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고 사격도 있었고 결국 이제 북한 선박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군복 차림의 6명 그리고 사복 차림 1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군복 차림 선박 탑승자는 전부 실제 군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국방부는 모두 개별적으로 이제 신문을 했고 뭐 북송을 강력히 희망해서 송환했다 이렇게 밝혔다고는 하는데 이제 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대로 신문했느냐, 귀순 의사 확인했느냐 이게 쟁점이 또 되려고 하는 거겠죠. 네, 이 보도에서 이제 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경우 군과 국정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 합동 신문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대공 용의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군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배라는 선박 탑승 군인들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측 보도입니다. 자, 이게 당초에는 합동신문이 추진됐었나요? 네, 한의원 측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당초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신문이 추진이 됐는데 네.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백령도를 관할하는 해병대 바로 송환하라고 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백령도 현장에서 군이 주도하는 약식 조사만 이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9월에 만든 북한 선박 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이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 퇴거가 되지 않자 백령도 항구로 선박을 예인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한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네. 국정원이 포함된 중앙합동신문은 국방부 대북정책과의 일방적 지시로 불발됐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의원 측은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매뉴얼에 따라 국가안보실에 직접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타고 온 군인들이 전원 귀순 의사가 없고 북한으로 빨리 보내달라. 네. 복귀 의사를 밝혔고 또 식사도 일체 제공한 식사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군 자체 조사와 이에 따른 송환 조치가 정당하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군은 그러면서 송환 조치는 귀순 의사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충분히 조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이 상황이 현 정부 또 여러 가지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절차, 매뉴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으면 추가 의혹 또 해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좀 그렇게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아,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오랜만에 하나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KF-21 명칭은 보라매인데 우리 기술로 만든 4.5세대 전투기죠. 네. 드디어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이제 공군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특별히 저희 앵커님과 제가 공군 출신이라서 가지고 온 주제입니다. 네. 군사 비밀을 네. 네. KF-21 시제 1호기가 어제 오후 3시 40분 제작사인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인근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네. 이 꼬리의 날개에 보면 001이라는 숫자와 조종사 하단에 그려진 태극기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네. 역사적인 첫 비행의 조종관은 공군 안준현 소령이 잡았습니다. 네. 시속 400km로 30여 분간 사천 상공을 선회하면서 엔진 상태 등 기본 성능을 점검하고 오후 4시 13분에 안착했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시험 조종사 이분들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비행기 뜰 때마다 목숨 걸고 네. 떠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지상에서 움직이는 기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런웨이가 활주로고 택시웨이가 이제 지상을 그냥 기동하는 길인데 지상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늘로 날아 올랐습니다. 30분을 잘 비행을 했는데 역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뒤에 딱 21년이 걸렸네요. 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네.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 영국과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시험 비행 성공에 자주 국방으로 가는 쾌거다. 우리 방산 수출 확대에 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정말 뿌듯하고요. 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야말로 가장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자주 국방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이 잘 됐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테스트들도 남아 있는 거겠죠? 네, KF-21 보람에는 향후 4년간 6대 시제기가 2천여 차례 비행시험을 거쳐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KF-21 보라매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2015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한 겁니다. 네. 2015년부터 2026년에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 개발에 8조 1천억 원을 썼고요. 네. 또 2026년부터 2028년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 시험에 7천억 원 등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은 뭐 이제 전쟁이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게 스텔스 전투기 우리가 이미 운영하고 있죠. F-35A 그리고 F-22라는 뭐 아직 해외 수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에 근접했다. 그래서 4.5세대 이렇게 불리나 봐요. 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능동 위상 대열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등 네.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이 89%에 이릅니다. 네. 이 항공 우주 산업 외에도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 업체 그리고 700여 개 중소 협력 업체가 개발에 힘을 보탠 건데요. 이 KF-21은 5세대 전투기보다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해서 세계 수출 시장 도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성비가 나름 있군요. 자, 이상 공군 출신 앵커와 네. 이 아나운서가 전달해드린 KF-21 소식이었고요. KF-21 비행할 때는 KF-94 마스크 써야 될까요? 네, 써야겠죠? 네, 네, 자. 따로 마스크가 있지 않을까 어느 군을 싶습니다. 전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PD가 물어보는 네. 네. 비행기에서 내리시면 반드시 네. 쓰셔야 됩니다. 요즘은. 자, 내리셔서는 이제 식사는 거기 가서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호영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